대회가 드디어 끝나고 비시즌에 들어가는데 비시즌에 가장 중요한 거는 멘탈이지 않을까. 고리용님,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비시즌 관리예요. 시즌에는 이 시합 날짜가 있으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이제 비시즌만 되면 이게 어려워. 저는 이제 마인드가 생활체육인 마인드니까 이제 비시즌은 즐겁게 즐기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름에 시합을 많이 나가고 몸매 관리를 해서 여름을 즐기고, 날씨 추워지면 옷 입으니까 그때는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인생을 즐기자. 이게 이제 제 어떻게 보면 모토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시즌에 운동도 소홀히 하고 식단도 소홀히 하게 돼요. 선수는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게 제일 어렵다. 그래서 멘탈을 관리하는, 만약에 고령님이 선수를 꿈꾼다면 그때 비시즌의 멘탈 관리를 진짜 잘해야 됩니다. 하익님, 코르셋 효과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벨트 안 차고 코르셋만 차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벨트를 안 차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무거운 무게를 안 써. 이게 이제 그 무겁게 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과의 차이점인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는 무게를 들고 싶어 하는 욕구가 되게 컸거든요. 그래서 한 20대 후반 그때까지만 해도 스트렝스 트레이닝도 일부러 더 하고, 스쿼트도 3개 이하, 막 2개, 하나, 이렇게 도전을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관절이 안 좋아진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나는 선수로서의 가능성은 당연히, 그러니까 선수로서 내가 대성할 수는 없겠구나라는 거를 내 스스로 인지를 하고 나서는 그러면은 선수는 안 하고 이제 생활체육인으로 즐겁고 오랫동안 운동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좋을까? 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완전한 볼륨 트레이닝으로 그때부터 넘어간 거죠. 그래서 저는 스트렝스 훈련을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리프팅 벨트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5회 이상, 보통 많이 무겁게 해도 6회까지, 6회 이하로는 잘 안 떨어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코르셋을 차니까 실제로 허리가 한 1인치 정도 줄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코르셋 벨트라 좋아합니다. JHM님, 이 코치님은 내추럴 코스프레 하는 유튜버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많지 않을까요? 결국에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원래 돈이 되는 일에는 코스프레들이 많습니다. 뭐 정치, 사회, 경제 다 마찬가지예요. 돈이 되는 일에는 코스프레들이 아주 많아요.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정의 장사하는 사람들, 정의로운 장사하는 사람들, 선한 영향력, 나는 선해, 이런 장사하시는 분들 믿질 않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돈이 껴있지 않다면 그건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 옛날에 그 이태석 신부님이었나, 의사신데 저기 수단이었나, 되게 못 사는 나라 가서 봉사를 해요. 계속 거기서 이제 학교도 짓고 의료 봉사도 하고 막 교육도 해요. 자기한테 들어오는 돈은 없어.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진짜로 선한 영향력을 하려는 사람들. 근데 이제 내가 뭔가 그 선한 영향력, 도덕적인 영향력을 펼치는데 돈을 벌어. 저는 이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많지 않을까라고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과거부터 내려온 역사가 그걸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것들을 믿지 않는,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정의로운 척하고 도덕적인 척하고 착한 척하고 이거는 저는 안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뭐 개인의 사상은 자유기 때문에 언제나. 류당님, 보디빌딩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다중복합 운동만 해도 될까요? 박찬호 선수님 코치셨던 이 코치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당연하죠. 보디빌딩이 목적이 아니라면 단순 관절 웨이트 트레이닝 훈련을 하는 거는 상당히 비효율적인 트레이닝이에요.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들, 농구를 하든 야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뭐 골프를 치든, 그 분들이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합적인 형태의 트레이닝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 스포츠 상황에서 쓰이는 동작들은 단순한 동작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순발력을 요할 때가 많고 엄청난 가속력을 요할 때가 많고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에서 할 때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보디빌딩적인 트레이닝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회원님들을 티칭을 할 때도 회원님의 목적이 나 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아니라 건강이 목적이신 분들한테는 보디빌딩적인 트레이닝은 많이 시키질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WS 정리, 이 코치님 부상당하신 적 없으신가요? 특히 어깨. 제가 영상에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저는 운동을 굉장히 얍삽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운동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안 해요. 제 철칙이거든요. 운동을 딱 했는데 느낌이 안 좋아? 안 해요. 저는 생활체육인 마인드이기 때문에 운동선수 마인드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완전 생활체육 마인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아프거나 이상 신호가 있으면 안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일반 회원님들한테도 철칙으로 말씀을 드려요. 통증이 있거나 불편감이 있거나 뭔가 좀 이상하면 하지 마라. 그것은 신호다. 네 몸에 이상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여태까지 부상을 입은 적은 따로 없습니다. 운동하다 부상을 입은 적은 없고, 군대에 있을 때 조인트 잘못 맞아가지고 제가 그 무릎뼈가 한번 들린 적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만성적인 통증을 갖고는 있는데, 이제 그거 외에 운동하다 아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선수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저처럼 하면 절대 안 돼요. 선수는 뼈를 주고 근육을 얻어야 됩니다. 어쨌든 뭐 저는 80살까지 할 거라 최대한 아껴서 하고 있습니다. 짱표님, 요즘 인지 움직임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다수 보이는 것 같은데 틀어지신 분들이 마사지나 스트레칭 한 번으로 단번에 효과를 보던데 일시적인 건가요? 실제로 단기간에 효과가 있나요? 일시적인 겁니다. 재활 트레이닝이나 이런 트레이닝적인 테크닉은 일시적인 거예요. 카이로플렉틱 다 마찬가지예요. 카이로플렉틱 맞춰놓는다고 그 뼈 맞춘다고 바로 뭐 다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내 움직임 패턴이 완전히 개선되지 않으면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거나 뭐 스트레칭을 하거나 MET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뭐 감각 훈련을 하거나 이런 훈련을 하고 잠깐 좋아지는 건데, 그게 이제 좋아진 상태에서 트레이닝을 하고 그 트레이닝이 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고 걷는 패턴, 서 있는 패턴, 앉아 있는 패턴, 일상생활의 패턴이 완전하게 체인지 되지 않는 이상은 다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제 사진 찍기 놀이 하는 거예요. 다리가 이렇게 틀어졌는데 이렇게 했더니 다리가 맞아졌어요. 사진 딱 찍고 우리는 이렇게 잘합니다. 이런 홍보를 하는 겁니다. 저도 했었어. 근데 이제 그거는 사실 크게 의미 없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이제 일상생활에서 적응할 수 있게 해주는 거, 그게 이제 저희들이 할 일이죠. 계속 관리하고 감독하고 알려주고, 이걸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알렉스 린님, 케미컬을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딴 건 없다. 옛날에 선수들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너의 한계를, 내추럴로 한계를 보고 약을 써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네가 운동도 제대로 해보지 않고 약부터 쓰냐, 이런 의미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거는 운동으로 네가 먹고 살 만큼의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운동으로 먹고 살 만큼의 확신이 든다면 써봐라, 이런 의미로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 그거라고 봐요. 운동으로 먹고 살 자신이 있으면 내 몸을 희생해서 도전을 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